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워너비 밀떡이 되고 싶은 한보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밀리터리 비토커 김대웅 사평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라고요? 밀리터리 헤비토커 헤비토커 김대웅 군사평론가입니다. 네, 참 잘하셨습니다. 자, 얼마 전 국방과학연구소 ADD에서 정전탄이라는 걸 그것도 비밀리에 네. 시험 발사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네. 사실 저도 정전탄은 네. 처음 듣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조사를 해보니까 정전탄이 개발된 역사가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정전탄의 개념 알고 싶고요. 실제로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정전탄은 탄소 섬유탄이라고도 부르는데 저는 이거보다는 영어 명칭이 더 멋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블랙아웃 밤. 네, 제가 블랙아웃. 한 10년 전인가 그 네. 정전 사태가 대한민국에 난 적이 있잖아요. 그때 제가 홍대에 있었을 때 그 정전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오. 저녁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해가 질 무렵 낮인데 저쪽에서 조명이 구역별로 꺼진 거예요. 우와, 그걸 네, 보셨어요? 저쪽 끝에. 네. 그리고 비명 소리가 아스라이 들려와. 팡팡팡팡팡 꺼지면서 제가 있던 데도 꺼졌거든요. 와, 근데도 저도 비명을 질렀어요. 영화 같아. 네, 그게 전기라는 게 사람의 일상생활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게 야간이 아니라 해가 질 무렵이니까 주변에 사물이 식별됐는데 불이 이 전기가 나간다는 거에 대한 공포감. 그러니까 무서워서 비명을 지르신 거예요? 네, 이런 거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어, 상황이 되니까 그냥 네. 패닉에 빠졌더라고요. 다행히 이제 뭐 몇 분 있다 다시 불이 들어오고 네. 그다음에 뭐 그게 뭐 한밤중이나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고 넘어갔었는데 이 정전탄이란 거 뭐냐면 1980년대 중반쯤에 미 해군 전투기가 이렇게 플레어를 사출하고 훈련을 하다가 이게 저공해서 사출했는데 이게 그 변압기 같은 데 들어갔나 봐요. 아, 플레어가 이제 네. 다 소진되지 않고 그러면서 정전이 발생해서 한 6만 가구가 블랙아웃에 빠진 적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미군이 이제 보상을 해주면서 네. 생각한 거죠. 이거 잘하면 무기가 될 무기가 수도 될 수 있겠는데 있겠는데. 그래서 이 그 니켈이 함유된 탄소 섬유를 집어넣은 폭탄을 네. 개발한 게 바로 이 정전탄 내지 이제 탄소 섬유탄이라고 부르는 건데 네.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발사할 수 있습니다만 가장 잘 알려진 거는 항공기에 폭탄으로 달아서 떨어뜨리는 거. 그게 미군이 쓰는 BLU-114 뭐 소프트밤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1990년대 이미 배치가 돼서 네. 걸프전 때 이미 사용이 됐었고요. 토마호크 미사일 안에 탄소 섬유 자탄. 그러니까 네. 사진을 보니까 털실 뭉치 같아요, 이게. 털실 그래요? 뭉치를 안에다 꾸겨 넣은 거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예전에 동네마다 털실 가게 있으면 가끔 어머니한테 심부름 가면 이제 어머니가 미리 전화하면 가져가라고 하면은 쇼핑백에 털실 뭉치를 막 집어넣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풀리면 약간 연날리는 그 실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공중에 살포하면은 공중에서 뚜껑이 열리고 이 가루들이 실 같은 가루들이 막 날아다니다가 변압기, 전기줄 막 이런 데 딱 들어가면 정전이 일어나는 거죠. 주변 일대에 정전을 발생시키는 그런 거라서 이미 이제 걸프전 때 사용이 됐는데 이거 전력망을 한 80% 이상 날려버렸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그리고 뭐 가장 잘 알려져 있던 건 99년도에 코소보 전쟁. 그때 미 공군 F117 스텔스기가 CBU-94 정전탄을 투하해서 네. 세르비아 전력의 70%를 날려버렸죠. 저도 그거 본 적이 있는데 불이 안 들어와. 네, 그러니까 이 전력망이라는 게 왜 네. 중요하냐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전기랑 연결되지 않은 거 없어요. 특히나 지금은 더 그렇죠. 맞습니다. 점점 더 그럴 네,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전기에 보여주는 이 조명 이런 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나가버리면 맞아. 일단 아무 생각을 못 해요. 지진이 나면 도망가야 이 생각을 하지만 불이 꺼지면 이게 뭐야? 맞아. 군 전력이라는 게 네. 상당수가 이제 컴퓨터 사용해야 되고 레이더 사용해야 되고 막 이런저런 거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다 전력이거든요. 이게 날아가 버리면 다 못 쓰고 물론 자체 발전기를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러려면은 레이더 하나, 미사일 하나 이런 거 다 자체 발전기 갖다 놔야 돼요. 이런 것들은 미군도 아마 불가능할 거거든요. 이런 문제들로 해서 아주 간단하게 날려버릴 수 있고 또 하나 부수적인 인명피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폭탄이 아닌 거니까. 네, 폭탄이 아니고 그냥 꼭 공중에서 뚜껑 열리고 실 네. 날아가는 거니까 잘해봤자 머리에 실부스러기 떨어지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대신에 상대방의 전력망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그것도 파괴가 아니라 그냥 나가게 만든 거라서 예를 들어서 적의 전력망을 공격하려면 발전소나 변전소나 변압기를 공격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여기다가 대공미사일이나 대공포 갖다 놓고 있으면 또 위험한 임무가 될 수 있고 네. 아군도 피해가 있을 수 있지만 뭐 발전소를 잘못 공격했다 민간인 피해 나면 그건 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없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지역을 점령해야 돼. 그럼 기관 시설은 애매하잖아요. 이거를 지금 공격해버리면 나중에 또 내 돈 들여서 고쳐야 되는데 정전탄만 쓰면은 그냥 정전만 시키고 나중에 들어갔을 때 복구가 되게 쉬운 거죠. 낮의 문제는 좀 부수적인 거긴 하지만 얘기했던 대로 별다른
노력 없이 네. 저게 발전망을 몇 시간 아니면 원하면 수십 일 정도 멈춰버릴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부수적인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고 아군과 적의 민간이 이렇게 되면은 작전을 하게 될 때 굉장히 유리한 지점들이 많이 있게 되죠. 장점을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나 이제 앞으로 AI나 뭐 디지털 전쟁 쪽으로 가는 상황에서는 이게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인공지능 때문에 인해서 전력 수요가 지금 폭발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군사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력을 어떻게 군대 내에서 이걸 해야 되냐. 그렇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군 같은 경우에는 SMR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건 이제 어떻게 보면 탄소 섬유 기반의 정전탄이었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이제 EMP라고 전자기 펄스탄도 지금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국가형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이제 정전탄 이것도 하고 있지만 비닉으로 지금 EMP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정전탄 같은 경우에 저도 전에 이제 한 기사를 한 두세 번 정도 썼는데 이거를 지금 국가연 주도로 하고 있는데 핵심 개발을 맡은 회사는 이제 풍산. 요 이제 탄치하고 이게 약간 정 작가님 얘기했지만 약간 이제 분산탄 느낌이에요. 네. 탄수화물 뭉댕이를 막 이제 떨구는 건데 탄치와 그거를 이제 풍산에서 하고 근데 요거를 멀리 보내야 되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KGGB가 달려요. 그래서 이제 클러스터 폭탄 위에 그 키트가 탁 달려요. 그래서 LIG 넥슨도 거기 포함이 돼 있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 거에 비해 장점이 뭐냐? 우리 거 이제 한 100km 이상 날아가니까. KGGB 날아가고 글라이더가 쭉 날아가니까 100km 밖에서 이제 착 쏘고 날아가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개발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정전탄을? 국내에서. 이거 해외에서 한 나라도 몇 개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말고는 내가 봤을 때 우리나라가 두 번째 아닌가 지금 생각되는데 이걸 공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나라는 네. 제가 봤을 때 미국 다음이 우리인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 네. KGGB가 잘 보시면 F-16이나 F-50도 쓰고 뭐 여러 전투기 쓸 수 있는 게 이 체계 통합이 안 돼 있고 이쪽에 이제 단말기 써서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정전탄도 아마 그렇게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군의 모든 전투기에서 네. 다 사용할 수 있게끔 뭐 그렇게 운용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전탄을 그러니까 공중에서 쏘든 네. 아니면 뭐 지상에서 미사일로 쏘든 네. 포탄으로 쏘든 네. 그러니까 이게 가서 펑 터지는 게 아니고 거미줄처럼 네, 쫙 맞습니다. 펴지면서 이제 전력망을 덮어버림으로써 네. 무력화시키는 전략인 것 같은데 왜 개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일단 개발 과정부터 짧게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ADD 주도로 2012년부터 개발이 시작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발 업체는 말씀하신 대로 풍산 그리고 LIG 넥스원이 KGGB 때문에 개입이 돼 있고요. 네. 2024년에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었지만 최근에 ADD에서 시험 비행을 테스트를 마친 뭐 이런 지점, 그러니까 한 몇 년 정도 늦어지긴 했지만 올해 아니면 내년쯤이면은 그냥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가장 잘 사용할 건 이제 공군이죠. 100km 날아갈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또 가벼워요. 그러니까 이게 미사일처럼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KGGB는 글라이딩 방식이라 공중에서 그냥 딱 떨어뜨리면 이제 투하되는데 네. 100km 날아가면은 휴전선 쪽에 쏘면 평양 근처에 발전소 날려버릴 수 있죠. 날려버릴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7시간 단위로 하나씩 쏴. 그러면 복구 안 되네. 그러면 다 됐습니다 하고 스위치 올리는데 또 떨어져. 근데 한 7시간 단위로 계속 떨어뜨리면 되고. 복구하는데 한 7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죠. 왜냐하면 부품이 없으면 더 걸릴 수도 있고 코소보나 세르비아 같은 경우는 이라크 같은 경우는 한 30일 걸렸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그래요? 왜 30일 걸렸겠어요. 거기 될 때 킬만 하면 또 쏘고 킬만 아, 하면 또 쏘고 뭐 진짜요? 이랬겠죠. 네, 우리도 그런 방식을 써서 그리고 발전소랑 네, 변전소 같은 데는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네, 다른 이동포대는 막 옮기고 위장하는데 발전소 어떻게 위장해요? 위치는 이미 다 알려져 있으니까 GPS로 찍고 그냥 떨어뜨리면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쓸 수 있는 게 천무의 로켓탄으로도 쏠 수 있어요. 그래요? 네, 큰 탄차에다가 놓고 그냥 쏴도 되고.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야, 현무에다가 갖다 쓰면 안 되냐? 그건 좀 현무. 오버 아니냐? 어떨까요? 현무. 현무에 그렇게 따지면 가능은 한데 이게, 네, 이게 이제 굳이. 가성비가 안 나오는 거죠. 네. 또 한 가지 문제가 공군 지휘소 같은 데 뭐 가서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네. 북한이 음. 전력난이 심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만약에 하면 치명적이지.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이러는 거죠. 진짜 한번 하고 싶다. 그렇지 않나요? 얄밉게 굴 때마다 한번 정전 시키는 위험한데. 거죠. 밀떡 다 됐네. 그리고 이제 또 눈치 보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네. 드론에다가 네. 매달아 놓고 그렇게 해도 되고. 그냥 야전 발전소 같은 거 있잖아요. 어차피
발전 방식이 연료를 태우건 태양연료 하건 뭘로 하건 선으로 다 연결돼요. 맞아. 네, 여기다가 그러네. 하나 훅 떨어뜨리면 100km 후방이 아니라 네. 그냥 진짜 중대 지휘 대대 지휘소 이런데 딱 해서 막 하고 있는데 컴퓨터 꺼져. 뿅.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완전히 이제 뿅. 먹통이 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러네. 만드는 법도 간단하고 네. 그다음에 추진체가 없으면 그냥 농담이 아니라 그냥 깡통 같은 데다가 이게 딱 집어넣고 그냥 시간대에서 앞뒤 뚜껑만 열리게 만들면 돼요. 아니 이게 이제 그거예요. 자탄 형식이다 그러니까 보니까 네. 무궁무진해요. 네. 그러네요. 155mm 포탄에 넣어도 되고 네. 뭐 로켓탄에 넣어도 되고 쓸 때는 많아요. 이거를 적절하게 우리가 잘 사용하면 네. 진짜 큰 전략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미군의 베네수엘라 공격에서 볼 수 있듯이 그때 보면은 카라카스 상공에서 미군 헬기가 그냥 대놓고 날아가는데 네. 사람들 그냥 쳐다만 봐. 음. 그게 베네수엘라 군이 내통했다, 방조했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하겠지만 자세히 보시면 지상에 불빛이 없어. 네, 그러니까는 같이 사용하게 되면 네. EMP탄, 그다음에 정전탄 같이 쓰게 되면 불 다 나가. 컴퓨터 꺼져. 그리고 불도 안 켜지면 촛불만 들어야 돼. 예, 이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만약에 우리가 전면전 상황에서 네. 적성국의 수도나 중요 지역을 먼저 공격할 때 공습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뭐 미사일을 쏘든 스트라이크 패키지로 들어가건. 근데 네. 도시에는 민간인들도 같이 있고 상대방이 민간인들을 방패로 내서 이러면 템포가 애매해지는데 이때 정전탄 한번 쏘고 EMP탄 쏘고 그럼 이제 알아서 흩어지거나 도망가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버틸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군인도 총 들고 도망가는 판국인데.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필요한 고가치 표적을 공격한다든지 아니면 헬기 타고 들어가서 우리가 원하는 표적을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 파괴해도 되고 뭐 이런 공격 옵션들이 많아지는데 그 예로부터 전쟁은 공격이 예술인 거죠. 방어가 승리를 가져올 수 있지만 네. 방어는 승리를 지키는 거고 승리를 하려면 공격해야 되는데 그쵸. 공격은 타이밍입니다. 아, 상대방이 전력이 비슷할 때 한쪽 알렉산더 대왕서부터 네. 이순신 장군서부터 다 승리할 수 있었던 건 상대방의 가장 약한 지점을 나의 전력을 모아서 한 방에 때리는 거였거든요. 전쟁은 1대1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타이밍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게 그때는 상대방의 전선의 약한 측면을 우리가 모아서 뚫고 들어갔다면 네. 지금은 그건 안 되잖아요. 예, 실시간이니까. 근데 이때 정전탄 같은 걸 써서 상대방의 타이밍을 없애버리는 거죠. 지금은 전력의 승산은 네. 시간에서부터 나오고 상대방의 시간을 뺏는 게 전쟁의 시작점이고 승리하는 네. 기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네요. 어디 한 군데를 파괴하면 네. 다른 곳에서 또 공격을 할 수 있지만 네. 전기를 무력화시켜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그냥 꼼짝할 수 없게 멈춰버리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SNS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심지어 카라카스 상공이나 미군이 들어가는 것도 베네수엘라 주민들이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SNS 올렸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정전 났어. 이거 뭐야? 누군가 뭐 떨어뜨렸는데 정전됐어. 그러면 삽시간에 지구 있구나. 얘네들 밀리고 있네. 심리전으로도. 네, 그러니까 실시간은 거의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SNS가 다 있으니까. 그럴 때 반대로 공격이 시작이다. 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폭탄비도 그렇지만 정전이야. 네. 이거는 진짜 당하는 입장에서는 미칠 것 같아요. 미칠 것 같겠죠. 네. 그렇죠. 뭔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네. 띄우시면서 이렇게 듣고 계시는데 네. 미소의 의미가 뭘까요? 일단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EMP든 정전탄이든 네. 최악의 시나리오 중에 하나지만 만약에 북한이 핵을 쏘려고 한다. 그럴 때 이런 것들을 광범위하게 쏴버리면 지휘 체계가 안 돌아갈 거 아니에요. 버튼을 눌러도 네. 이거 안 그러네. 안 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오. 그러니까 그런 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사실 이제 저는 전방에 한번 갔었는데 전방에 한번 이제 북한의 레이더 기지 같은 것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군관계들 얘기 들어보면 전기가 안 들어와서 작동이 안 된대요.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왜냐면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 네, 그러니까 레이더 기지는 답답한 있는데 거지. 돌아가지가 않는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북한의 이렇게 항적 같은 거, 네. 북한 이렇게 우리 감시하잖아요. 그런 항적 같은 거 봐도 거의 비행기가 안 떠 아이들이. 그래. 우리는 막 끊겼으니까. 바글바글한데 뭐 민간 여객기도 있고 군용기도 그래. 있고 바글바글 하잖아요. 근데 저쪽은 그냥 텅 비어 있어. 까맣고. 그러니까 김정은이 샘에 네. 전용기 타고 왔잖아요. 확 눈에 띄어. 확 눈에 띄어. 그런 정도로 네. 차이가 크죠. 근데 정전탄도 우리가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아요? 정전탄은 그냥 누가 쏘면 네.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딱히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없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EMP는 네.
차폐 시설을 갖추면 그렇죠. 돼요. 네. 그래서 우리 군의 이제 중요한 지휘 벙커들은 네. EMP 차폐 시설 다 해놨어요. 음. 근데 이거는 할 수가 막을 수 없어. 있는 방법이 없어. 없어요. 네. 없어 그냥 변전소 이런 다 버리면 그냥 뻥 네. 가니까. 그래? 이제 뭐 기껏 해봤자 뭐 전력복구팀 준비 정도. 네. 그렇죠. 네, 네. 좀 빨리 복구할 수 있게. 근데 네, 이게 네. 그게 네. 문제가 정도? 변전소 그런 장비들 있잖아요. 네. 그 여분을 항상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대체할 수 있는 부품이나 네. 그런 중요 장비들을 음. 많이 갖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때리면 그야말로 그냥 아무것도 7시. 못 하는 거야. 7시간에 한 번씩. 네. 네, 네.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분명 네, 이 네. 부분을 캐치해서 만든 것 그렇겠죠.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 비물리적 수단이잖아요. 그죠. 이게. 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이 뭔가 물리적 액션을 하려고 할 때 네. 이런 비물리적 수단을 사용하면 북한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다고 사람이 죽은 건 아닌데. 네, 그러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필요해서 선제 공격을 했다. 네. 상대방의 조짐을 느껴서 정보를 종합해서 했지만 이거 소스를 다 오픈할 수도 없게 되면은 외부에서 볼 때는 저희 한국 놈들이 먼저 공격했네? 라고 포장을 해버리게 될 수 이제 있는데 이런 거죠. 이제 조선중앙 TV에 남한 괴뢰들이 네. 단소 섬유를 이용한.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물리적인 건 아니냐고 네, 네. 그러니까 지난번 약간 평양 상공에 드론 나타나는 네. 거랑 비슷한 거지. 그렇죠. 네. 대응하기가 애매해지는 지점이고 상대방 머리를 아프게 하는 것만 해도 맞아. 굉장히 그렇지. 행복한 일이죠 맞아요. 우리한테는. 네. 뭐가 터지는 게 아니니까 네, 맞아요. 얘네들도 아리까리 할 거예요. 네. 이게 뭐지 싶은 순간 우리는 또 이제 작전을 원할 수행을 때 뭐 이게 하는 블러핑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더 센 걸 쏠 수도 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오. 네,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인명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전쟁을 좀 멈춰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무기 정전탄에 네, 그러니까 대해서 유튜브에 그 몇 개 그 유명한 짤들이 있잖아요. 어떤 게 있어요? 회의 크다 이것들아. 약간 이제 그런 딱이네요. 느낌도 있는 거죠. 딱이에요. 그런 회의 것 크다 같아요. 이것들아 이제 하면서 이제 그런 느낌도 있는 거죠. 그러네요. 특히나 이제 뭐 전기를 통제하는 전쟁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정전탄의 활약이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국방과학연구소에서도 비밀리에 네. 시험 발사를 하면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얼마나 많이 파괴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얼마나 효과적으로 무력화시키느냐라는 관점에서 정전탄의 활약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기 충전 잘 하시고 우리 밀리터리 팟캐스트 계속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